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1박 2일간 했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왜 어제 9시 뉴스다 많이 보셨을 텐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지금 이 1박 2일간의 역사적인 북중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뉴스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보도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드디어 고립무원이 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너마저 흑흑 큰일 난 겁니다. 고립무원. 고립됐는데 원군은 오지 않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의 안보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첫날 이렇게 만찬을 하고 했는데 이때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죠. 중국은 조선이 자신의 합리적 안보 및 발전에 대한 관심사를 해결하도록 힘닿는 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중국은 북한과 함께 북중 관계와 지역의 영구적 평화, 공동 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6월 20일 첫날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시진핑의 환영 만찬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말도 애매합니다. 합리적 안보. 합리적 안보가 뭡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언론들이 북한의 안보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의미를 둘 만한 말인데, 지역의 영구적 평화.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우리 한반도는 정전체제입니다. 전쟁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 정전체제의 당사자는 어디냐? 바로 유엔사, 그리고 북한, 중국입니다. 사인을 그렇게 했죠. 우리 한국도 당사자지만 그때는 우리는 이제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휴전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사인을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 포함해서 우리 유엔사, 그 유엔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군이 주로 맡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이 지역의 정전 당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역의 영구적 평화, 이런 것에 이제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평화협정 체결, 평화선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에게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에 뭔가 사인을 좀 주지 않았느냐라는 평가 또는 추측이 나오는 부분이 이건데,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을 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전향적인 것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 또 그러한 비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만찬이 끝나고 둘째 날 정상회담을 쭉 했지요. 근데 사실 어디 관광 가고 답사하고 이런 게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알맹이 없는 말잔치로 끝난 북중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중국에서 관련한 보도가 짧게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어제 저녁 한 7시 다 돼가서 6시 좀 넘어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리를 딱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거 전체를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자, 이 첫 문단은 의미가 크게 없고,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중 외교 수립 70주년 더욱 의미 깊게 우리 생각하자. 이제 북한과 중국이 외교 수립한 7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그거 더 뜻깊게 맞이하자, 이런 내용이고,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이 세 번째 문단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한 문단이지 실제로는 좀 깁니다. 긴데 위에는 누가 참석했고가 한 60%, 그리고 40%가 딱 요 내용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내용 없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위급 왕래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정상 간의 왕래의 전통을 유지하자. 과거에 김일성도 자주 왔고 그리고 김정일도 왔고 하니까 이제 서로 간에 왕래하는 거 자주 하자. 그 전통을 유지하자. 그리고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별 내용 없죠.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있는 한반도 정세 관련한 유일한 문단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양 지도자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 지역 문제에서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되며 지역 안정과 평화,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무슨 그 훌륭한 단어들은 막 있습니다.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 발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무 내용이 없는 정상회담이었다. 그냥 시진핑 한번 와서 북한 인민들 보기에 나 중국은 김정은 손들어줬다. 최고 지도자를 인정한다. 내가 이렇게 안고 할 대상이 된다. 라는 사인을 준 것에 만족할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되는 내용이 없죠. 지금 이 정부가 좋은 이야기 나오면 얼마나 앞다투어서 지금 보도하고 싶겠습니까? 나온 내용이 없고 파악한 내용이 없고 보도뿐만 아니고 또 여기서 이제 또 파악하는 또 연출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파악할 또 그거 듣고 지금 내보낼 홍보해줄 대신 홍보해줄 누가 누구의 대변인이라고 하던데 홍보해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지난 4월 28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안전에 대한 보장만 있으면 되며 우리 모두 이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푸틴이 이야기했죠. 즉 지금 시진핑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한 당사자로부터 안전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 같은 경우 국제적 보증 없이 버티기 힘들며 체제 안전 보장은 국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평화체제 문제겠죠. 그래서 육자회담이 필요하다. 나 좀 끼워줘 이야기했죠. 자, 시진핑은 우리 사자, 즉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이렇게 사자회담 하자. 3자, 중국 패스하지 말고 3자끼리 하지 말고 또는 한국도 패스하고 미북 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중국도 끼워줘 이야기고 푸틴은 우리 육자 나도 끼워줘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형님 밀가루 좀 주세요. 우리 노동자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때 푸틴이 야, 이 자식아 내 코가 석자다 임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코가 석자다 하고는 지금 러시아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버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 코가 석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북한을 도와주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시진핑은 넉넉한 입장입니까? 아니죠. 자, 야, 니 코가 석자인데 정은이 엉뚱한 소리 하면 알지? 자, 여기 이제 다음 주에 G20, 2019 재팬,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시진핑을 차례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진핑의 머리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지금 짐들이 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러시아가 두드려 맞는 거 봤죠? 지금 자기네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몇 개 맞았죠? 또 화웨이 제재, 결국 세계 랭킹 2위의 전자회사 지금 이제 문 닫게 돼가죠. 추가 관세 3천억 달러 더 때린답니다. 거기다가 홍콩 시위 200만 명이 와가지고 시위를 하니 결국 이제 캐리람 손들었죠. 행정장관 손들었는데 그래도 안 된다. 홍콩 시민들이 너도 물러나가라. 그리고 법 바꾸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죠. 이렇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머리 위에 얹어져 있는 그런 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야, 트럼프 대통령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평화협정 체결합시다 하는 게 좋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푸틴도 자기 코가 석자였죠. 그런데도 어쨌든 자기 코가 석자였다는 걸 보여줘도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고립무원 김정은 이제 그만 백기를 드려야 됩니다. 미국은요 초지일관입니다.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핵화를 먼저 해야 그 나중에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이 기조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나는
이 북한 문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인 빌 클린턴,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핵을 완성하게 되는데 방치해뒀던 버락 오바마, 이들하고는 다르다라고 계속 자신을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당하게 북한하고 사인해주고, 대화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대화를 또 합의를 제대로 못해주면 야당과 뭐 뉴욕타임스, CNN 이런 진보 성향의 언론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뭐 해석 능력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절대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나쁜 협상보다는 노딜이 더 좋다. 나 노력했는데 이 자식이 안 듣잖아.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쭉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할 거야. 너 많이 달라지긴 했잖아. 이게 트럼프가 할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의를 해줬다. 이 합의가 뭡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과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뭔가 실적을 내놓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줄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저는 아니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없어도 재선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내가 쭉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클린턴과 오바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다 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 적당하게 현재의 핵만 폐기하고 미래 핵은 가져서,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어물쩡 인정받는 그런 어설픈 합의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핵 합의, 핵 리스트 가지고 안 나오면 공격한다 이거야. 공격. 어떨 거냐? 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압박하고 있죠. 자, 어제 미국의 글로벌 호크가 격추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마지막 정말 몇 분 전에 야당과 정치권의 말을 듣고 수답했습니다. 정말 공격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북한 공격하려면 할 수 있죠. 왜냐? 북한의 방공망은 이란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이란, 제가 좀 이따가 이란 그 글로벌 호크 격추 사건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란의 방공망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의 몇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북한의 방공망은 1시간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공격한다 이거야. 그래서 김정은 이제 믿었던 푸틴은 4월 달에 안 된다. 정말 믿었던 시진핑은 이제 6월 달에 안 된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신이 항복, 무슨 뭐 노동당 당원증 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요새는 그것도 이제 안 하는 걸로 바뀌었더라마는 어쨌든 항복, 백기를 들고 나와야 될 때가 됐다. 예쁜 이설주 부인하고 또 예쁜 아이들하고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복하고 나오길 바랍니다. 자, 북한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어서 중국이 정말 결기를 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부딪히면 어떡할까 사실 걱정 좀 했는데,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는 정상회담으로 끝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놓이는 그런 동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북한 김정은이 항복하고 나오는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길을 모아서 저쪽 동쪽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동쪽 어딘지 아시죠? 자,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